내 맘대로 되면 그게 사랑인가요? 최악의 포트폴리오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안녕하세요. 이생망 22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세훈 PD고요. 안녕하세요. 뭐 별일 없이 사는 윤 PD입니다. 별일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요? 예. 없는데? 이렇게 불만이 많죠, 근데? 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반항기인가요? 네. 예. 반항기를 겪고 계시네요. 네. 사춘기인가 봐요. 네. 예.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윤 PD님? 네, 잘 쉬었고. 예. 네. 잘 쉬신 거 맞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피로가 풀리질 않네요. 왜 뭐를 하는데 이렇게 피로가 풀리질 않을까요? 피로가 풀리지가 않아요. 예. 네. 일이 많으신가 봐요. 아,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면은 참 이상한 일이네요. 예,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 시즌이 있죠. 원래 산다는 건 고통 아니겠습니까? 생쥐꼬라고.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여러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아니 뭐 거의 뭐 클럽하우스 뭐 화제 앱이죠. 네네네. 그 상주하고 계시던데요. 상주라니요.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동안에는 제가 들어가면 온라인이던데. 그러니까 설 연휴 동안에는 한번 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또 탐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우리가 또 이제 라디오 PD로서 신문물을 좀 탐색을 해봐야죠 또. 그리고 이게 또 오디오 기반으로 하니까요. 또 들어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 처음에는 똑똑하고 인사이트 좋은 사람들이 진짜 많다라고 느꼈어요. 처음 하루는. 네네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네. 제가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을 때 뭔가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수 있는 그렇게 좀 듣거든요. 그쵸. 근데 이 클럽하우스는 계속 화자가 계속 바뀌고 이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계속 주의 깊게 듣다 보니까 그 피로함이 집중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좀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해보진 않았는데 이거 독서 토론회가 이런 느낌인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 자기 의견 주고받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뭐 사회자 있고 이러면서 이게 독서 토론회 같은 느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글을 아까 봤는데 네네네. 너무 웃긴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클럽하우스를 경험한 사람이 한 거죠. 네. 클럽하우스 혼자 10분 넘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질문하겠다고 스피커를 신청해 놓고 자신의 전문가성을 읊는 데만 5분 넘게 사용. 맞아요. 자기 PR 많아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자기소개. 실제 자신은 맞는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확실히 요즘에 그러니까 이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좀 비판을 했잖아요. 네,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죠. 네. 이런 엘리트주의와 그리고 이게 또 아이폰이나 이렇게 또 약간 폐쇄적인 지금 느낌. 그래서 여기 선택받은 내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선민의식 같은 그쵸. 그런 것들이 확실히 하다 보면 어떤 건지 포인트인지 알죠. 너무나도 여실히 느껴져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스타일이 안 맞는 분들은 적응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좀 마찬가지였고. 스피커로 한번 해보시죠, 선배님도. 이게 뭐라 그래? 약간 그 오글거림이 있어요. 꼭 내가 발표해야 되나? 약간 꼭 내가 저 스테이지에 올라가야 되나? 그리고 꼭 거기에서 이렇게 하잖아. 세훈님 이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러면 일단 자기소개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고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좀 오글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좀 쉽지 않았어요. 지금 초창기니까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정모 같은 거 클럽하우스에서 뭐 열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정모해봐요 여기서. 그럴까봐요. 예, 저희 뭐 조만간 준비 한번 해서 공지를 해야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아이폰 한정이어가지고 맞아.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참여 못하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곧 안드로이드 아마 개발될 것 같으니까. 네. 안드로이드 개발되면은 우리 추라이 해보는 것으로 해보죠. 좋아요. 추라이 한번 해보고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하게. 방위를 뭐로 하지? 이생망으로 방파기는 조금. 근데 그러면은 근데 이게
방이 내 피드에 떠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로우를 아마 하면은 뜰 것 같아요. 내 팔로우를 해야 되는구나. 예. 뭐 윤 PD를 팔로우하고 있으면은 그 방 목록에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 아는 사람들도 다 보는 거잖아. 어떡하냐? 하지 마. 그럼. 뭐야, 어떡하냐? 무슨 걱정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내가 무슨 방에 들어갔는지 다 보이잖아. 그것도 좀 싫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이게 우리 핸드폰에 연락처 있으면은 다 이게 있으니까 네. 회사 사람들이 무슨 방에 들어갔는지 다 볼 수 있는 게 나 알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알게 되는 게 나 조금 싫더라. 요새 막 그 클럽하우스에 등록했다고 알림 오는데 막 전에 소개팅했던 사람 막 좀 지워. 그리고 막 그거 뭐 기억이나 합니까? 그냥 다 잊혀져 가는 건데. 그리고 막 약간 불편한 애들, 불편한 친구들. 번호 연락처는 있는데 불편한 친구들 막 계속 막 알람 뜨고 이러니까 맞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시간 전에 선배님이 들어와 있는 방을 봤습니다. 예. 퇴사했던 당신이 옳다. 이런 말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한 방 3개 정도를 빠르게 서치를 해봤어요. 저도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방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우울해지더라고요. 퇴사했던 당신이 옳다. 그 방도 이제 그 퇴사 경험이 있던 분들이 본인이 겪었던 어떤 그 회사 안에서 어떤 안 좋은 일들 왜 퇴사를 하게 됐는지를 이제 약간 고백하는 형식의 방이었는데 일단 저는 굉장히 좀 우울해졌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막 그 위로를 해줘요.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너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는데 저는 그냥 굉장히 우울해지는데 왜 이러지? 이런 건 듣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신물물 탐방기 탐구는 여기까지. 탐구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저희 정모는 클럽하우스에서 하는 것으로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그럼 저도 드디어 모더레이터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도 가능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또 조용한 관종이기 때문에 예. 회사 사람들이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정을 따로 파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또 핸드폰 번호 하나에 하나 아닌가요? 그런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 이제 방송해야겠네요. 20화, 21화에 대한 댓글 후기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네. 의견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읽어볼게요. 네. 팟빵에서 메알님.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께 연애 공개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공개한 친구들 옆에서 보고 있노라니 20대 초에는 금지오겹 키운 당신 딸이 물가에 내놓은 심정이실 듯해서 말도 못 꺼냈고 취준 때는 공부 같은 제 할 일이 방해될까 하실 걱정과 잔소리가 듣기 싫었고 30대 들어서는 누구를 만나든 이미 예비 사위로 보실 것 같았거든요. 공개 연애는 미룰수록 좋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다들 꺼려하시네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긍정적인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댓글 중에. 다음 댓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나호마미님.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우연히 오디오 클립을 보다가 이건 뭐지 하고 듣게 됐어요. 5회까지는 좀 어설프면서도 이거 구독이 적은 이유가 있네 했는데 6화부터는 19화까지 정말 두 PD님 때문에 정주행했답니다. 예전에 제 20대 시절에 있었던 고민을 지금 20대들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애잔하기도 하고 사연자님들이 남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어떤 형태든 뜨거운 사랑을 꼭 하시라고 전하고 싶어요. 네네네. 네. 하나호마미님이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원스입니다님. 네이버에서 달아주셨고, 이 립덕 부정기라뇨.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윤며든 상태였어요. 하트. 제 마음 알죠? 몰라요. 이 생망은 뭔가 듣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공부하면서 들어요. 이걸 다 듣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도 있고 들으면서 공부하니까 재밌기도 하고요. 과 특성상 벌써 개강했는데 힘드네요. 이 생망이 삶의 낙입니다. 원스입니다님 감사합니다. 벌써 개강을 했나요? 어이구 끔찍하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레드? RAD님이네요. RAD.
복지 포인트 크크크 제가 했던 말이죠. 예. 복지 포인트 크크크. 역시 데이트 비용이든 선물이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짱이에요. 이 생방 듣고 있으면 두 PD님들과 맥주집에서 수다 떨고 싶어져요. 크크크크. 항상 산책하면서 듣는데 이렇게 현실로 푹푹 터지는 팟캐스트는 이 생방이 유일 유유. 마스크 덕분에 표정 안 보이는 게 다행일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들어요. 이 생방 사라지지 말고 영원히 해주세요. 화이팅! 아레이드님, 라드님 감사합니다. 산책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가 봐요. 이게 보니까 기차 타고 1-2시간 갈 때 듣기 딱 좋더라고요. 네, 시간 잘 가고. 그래? 예. 한번 여러분들도 KTX 타실 때 트라이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네이버에서 발가락님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대화가 중요해요. 감정을 꼭 말로 표현하면 좋더라고요. 저도 돈 없어서 괜히 기죽었다가 선물 주지 말랬다가도 너무 안 줘서 서운했다가 참고로 전 주는 걸 좋아해서 자주 기분 내서 주는 편이라 더 서운합니다. 마침 먼저 취업한 남친이 흔쾌히 내주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상대가 저한테 돈 쓰려는 모습이 보이면 같이 기분 좋게 내요. 금액 떠나서 센스 없고 쫌스럽게 굴면 안 만나는 게 낫고 데이트 통장은 별로인 듯합니다. 연애 동호회도 아니고. 연애 동호 괜찮은데? 연동. 전 좋으면 10만 원 있을 때 9만 원짜리 선물 사게 되던걸요. 맞아요. 발가락님. 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좋으면 아끼지 않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돈 같은 거 생각 잘 안 하게 되고. 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고요. 리찌님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윤 PD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지나버린 훈 PD님 생일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훈 PD님이 말씀하신 상대방이 밥값이든 카페든 비용을 지불하면 부채감이 든다고 하셨는데 빚지는 느낌 드는 1인 여기 추가요. 유유. 어찌나 공감이 많이 되던지 유유. 제가 백수일 때도 상대방이 돈 내는 것에 부담돼서 카운터에서 몸싸움 아닌 몸싸움을 하고 이번화도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이 생방 화팅입니다. 알바하시는 분들이 너무 싫대요. 그 카드 누가 내겠다고 막 앞에서 막 내가 낼게요. 이걸로 해주세요. 저걸로 해주세요. 이거를 알바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카페 같은 데서. 예,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또 네이버에서 불로소득님. 부럽다. 21한 것 같아요. 이번화는 정말 공감이네요. 저도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뭐라도 받게 되면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미안해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이없었던 사연을 잠시 풀어보자면 대학교 2학년 때 애주가였던 전 남친이 맥주집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갔었어요. 제가 가자고 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자기가 낸다고 할 줄 알았는데 다 먹고 나서 저한테 계산하라는 듯이 턱짓을 하는 거예요. 재수없어. 턱짓. 재수없어.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계산했는데 저 그때 당시 알바로 35만 원 벌었을 때라 맥주값 5만 원 너무 큰 돈이었답니다. 7분의 1을. 다시 생각하면 좀 빡치네요. 아니 뭐 내달라고 뭐 애교를 부린 것도 아니고 턱짓은 뭡니까? 턱짓은 뭔가 카드 주면서 너가 계산하고 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진짜 카드라도 주면은 이걸로 해. 이런 것도 아니고. 턱짓은 약간 상사가 아랫사람한테 어이 하고 와. 이런 느낌이잖아. 하고 와. 저기 계산하고 와. 이걸로.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런 사람이 있군요. 불로소득님 잘 헤어지셨네요. 네. 많이 빡치네요. 듣기만 해도. 네. 다음 댓글 이수만 통장님. 네, 21화 업데이트되자마자 들었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PD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사연자분처럼 남한테 받는 걸 너무 어색해하는 사람이라서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연애 처음에 할 때는 사연자분처럼 부담 주고 싶지 않고 그 순간이 싫어서 먼저 내고 데이트 통장도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 애인이 비싼 걸 사주면 나도 그에 맞춰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았고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PD님들 얘기처럼 그냥 받는 연습을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적응 기간이다 생각하고 내고 싶은 거 참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결제 타이밍 같은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너무 빨리 들어버려서 아쉽네요. 다음 화도 기대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빨리 들으셨나 봐요. 네. 왜 이렇게 다들 받는 걸 어색해 하시는데 생각보다 받는 걸 어색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만난 것 같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받는 거 어색한 사람만 댓글 쓴 거야.
이거 들은 다른 사람들은 난 받는 거 좋아해. 이런 거지. 댓글 안 남기셨군요. 어쩐지 너무 다들 받는 걸 어색해하신다 그래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저거를 내야 되지? 막 이렇게 받으면 되지.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걸 댓글을 안 남기셨네요. 네. 여기에다 다 지금 여론이 이런데 여기에다 저는 받는 게 너무 좋아해요. 왜 못 받아요? 익숙해요. 이럴 수 없잖아. 당연히 내야지. 이러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예, 제가 간과했네요. 네. 예,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비보 사랑해 님이 비보 사랑해님 비보 좋아하시나 봐요. 네. 21화 저런 남자 은근 있음. 7살 연상 만났을 때 번갈아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놈이 있었어요. 계산을 이상하게 한다고요. 제가 밥 사면 지가 커피 사고 내가 와인바도 사고 그러니까 짝수로 되는 더 낮은 단계를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건가 보다. 선빵을 안 내고 선빵을 안 내고 자기가 2468식으로 내시는 분이었네. 그리고 난 자취하고 지는 부모님 집에 함께 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취방에서 데이트 많이 했는데 나 이때 갈 거니까 시켜놓고 있어 하면 또 뭐야. 내가 사게 되고 밥 지가 살 땐 무조건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이것도 좀 속상하셨나 봐요. 기념일 선물도 가지고 싶은 거 물어봐서 내가 이거 살게 하고 말했는데 당일날 만나서 3만 원짜리 꽃다발이랑 10,000원짜리 귀걸이 사왔을 때 진짜 5만 점 다 떨어져서 헤어짐. 7살 연상인데 이러면은 솔직히 이거는 이게 뭐 솔직히 이게 벌이가 좀 커지는데.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이게 뭡니까? 나이 차가 사람이. 또 있는데 너무 짜치게. 아니 집 주소 뻔히 알 텐데 그럼 거기에다 시켜놔야지 지가. 그쵸. 이거 별로 보내놨어. 너 받아라. 뭘 해야지. 생각보다 센스 없는 사람들 너무 이렇게 많네. 가성비 따지는 사람들이 있네요. 극혐이네요. 부끄러운 줄 몰라. 네, 극혐이네요. 홍차오유님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이생망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제가 지난 추석 때 집 가면서 처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설이라니.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힘내세요. 다음 추석 때에도 집 가면서 들을 수 있겠죠? 장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차오유님. 네. 사람 일이란 게 또 어떻게 될지 그때 모르니까요. 스피커가 저희일지 아니면 새로운 친구들일지. 여러분 곧 아마도 신입사원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윤 PD의 막내 탈출. 윤 PD의 후배가 혹시나 들어오게 된다면은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개편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고갈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이 정도면은 저 지금 거의 뭐 다시 소개팅 시작해야 돼요 지금. 저 지금 저 어디 놀러 가야 되고요 지금. 뭐라도 해야 됩니다. 동호회라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자 마지막 댓글 역시 행진님이 또 장식을 해주셨네요. 제목은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훈. PD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윰 하트. 이렇게 명절에도 성실한 두 PD님들 덕분에 즐거운 연휴 보냈습니다 하고 모두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희 팟캐스트 이렇게 애플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SBS loveisOver@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사연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 뭐 추석 때까지 뭐 이런 것 좀 따질 겨를이 아니에요 지금. 또 한 번의 심폐소생에 막내 들어오기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안 돼. 뭐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분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드디어 졸업이랑 입학 시즌이 왔어요. 윤 PD님 졸업하셔야 되잖아요. 졸업식 약식 취소고 이번에는 학위복도 안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럼 아예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냥 친한 후배들이랑 어차피 지금 가봤자 학교 안 예쁘거든요. 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5월에 그냥 우리끼리 옷 빌려서 사진이나 찍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셀프로 스튜디오 가서. 아니, 좋네요. 학교에서. 저희 학교가 풀 있을 때가 예뻐가지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5월에 알겠습니다. 졸업과 입학 시즌이 돌아왔는데 좀 코로나 시국이라 다들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신입생 어떤 두근두근. 그렇죠. 또 막 단톡방 열리고 막. 맞습니다. 저 누구입니다. 뭐 이런 거 단톡방에서 소개하고. 그렇지. 뭐 세터 올 거니? 뭐 이런 것들. 신환 올 거니? 약간 이런 것들. 너는 어디 있니? 집 구했니? 뭐 이런 것들. 정보 교환. 이런 그 싱숭생숭함이 없잖아요, 이제. 없죠. 너무 좀 안타까운데
그 와중에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네. 사연을 한번 만나볼 건데 조금 길어서 사연이 좀 길었어요. 길어서 조금 네. 손을 받고 손을 받는데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윤 PD가 지금 살짝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의 길이 때문에 너무 깁니다. 한번 그래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PD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21살 되는 마음 많은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이 생만 항상 듣기만 하다가 조금 용기 내서 사연 보내요. 떨리네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20살에 딱 대학에 합격했어요. 학생 때는 정말 여유 없이 뒤도 보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대학 로망이 진짜 컸습니다. 여행도 진짜 많이 가고 싶었고요. 연애도 진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과 특성상 앞으로 미래에서 대학을 입학하고 난 뒤에 딱 1년 반에서 2년 정도만 놀 수 있어서 진짜 1년 동안 빡세게 놀기만 한다 라고 다짐하고 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강의가 시작되고 그렇게 1년이 지나버렸네요. 그동안 연애는커녕 100명 정도 되는 동기들 중에서 반절이나 말을 해봤을까요? 근데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은 잘 만나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잘 사귀는지. 과 특성상 CC가 굉장히 많은 과인데 실제로 진짜로 많더라고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최소 10쌍입디다. 한편 저는 자취방을 구해서 대학이 있는 지역에 그냥 가서 살았었어요. 그런 동기들이 꽤 됐기 때문에 그 동기들하고 자주 만나서 놀고 술도 먹고 그래서 그런지 금방 친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같은 지역에서 온 남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온 애들끼리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많아서 걔랑 말 한 번도 못 해봤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나중에 제가 올린 인스타 스토리에 그 남자애가 DM으로 답장이 와서 어쩌다가 그렇게 연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얘가 인스타에 올리는 걸 보면 어떤 동기 언니랑 좀 자주 만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둘이 사귄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계속 연락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확실하게 해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아무리 동기라고 해도 여자애랑 연락을 하는 걸 보면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제가 장난식으로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저히 안 믿겨서 제가 진짜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둘이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사귀는 거 아니야? 사귀는 거 아니냐니까? 진짜로? 절대. 절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이요. 그랬더니 걔가 물어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오해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닌가 보다. 내가 오해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이후로 밤 약속을 잡고 어쩌다 보니까 그날까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아직 말도 못 해본 관계인데 생각보다 얘가 좀 괜찮은 놈인데 이런 그런 느낌. 아직 DM이랑 카톡만 한 것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느낌, 그런 호감이 딱 생긴 거예요. 드디어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날. 근데 그날 만나기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귀고 있다고 의심이 가던 그 동기 언니를 껴도 되냐는 거였어요. 이유는 1교시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서로 친해지려고 밥 먹기로 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언니도 같이 친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저도 좋다고 했죠. 다만 거기서 좀 느낌이 이상했던 게 둘이 혹시 사귀는 거 맞나? 내가 그 남자애랑 둘이서만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언니가 좀 신경 쓰여가지고 같이 먹자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건가? 싶어서 갑자기 눈치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장난식으로 둘이 사귀지? 둘이 안 사겨?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아니 절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숨기고 싶어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거랑 진짜 아니어서 아니라고 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동기 오빠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역시나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죠. 둘이 사귀는 거 맞다. 그 언니 친구한테 내가 직접 들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세히 말하기는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그 언니 친구한테 직접 들은 정도면 진짜 사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치. 그 이야기를 들은 날이 그 남자애랑 저랑 둘이서만 밥 먹기로 약속한 전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렇게 동기 오빠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둘이 사귀는지를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막 취조하듯이 야 너 사귀는 거 아니야? 사귀지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고요. 진짜 둘이 사귀는 거면 내가 둘이서만 보는 게 좀 조심스러워. 그니까 사귀는 게 맞으면은 비밀로 해줄게. 그니까 내일 만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사실이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도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진짜 도통 알 수가 없다며. 뭐지 아닌데. 내일 만나서 다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적도 처음이고 저도 연애도 아직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이게 맞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게 잘 모르겠는 거죠. 사귀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진짜 미치겠는데 근데 그 또 남자애가 또 좀 마음에는 들고 근데 또 이러면 또 안 되는 상황인 건 알긴 아는데 뭐 이런 생각이 다 복잡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야 너 맞잖아. 맞지? 맞지? 내일 보지 말자. 아니 볼 건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만났는데 걔가 별 해명은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강하게 부정을 하니까 저도 뭔가 좀 더 물어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이야기를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단둘이 밥을 먹고 그런데 나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같이 한 우산을 쓰고 강의실까지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2주 넘게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그렇게 막 나름 살렘살렘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둘이 커플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인스타 프로필 소개란에 영어 자판으로 한글을 친 듯한 뭐 그런 글귀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둘이서 밥 먹을 때 근데 그거 인스타 프로필 그거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봤는데 걔가 부끄러워하면서 나중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문득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잘 모르는 사자성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문득 그 동기 언니 인스타 프로필 소개란이 오버랩 됐습니다. 한자로 쓰여진 사자성어가 적혀있다는 게 떠오른 거예요. 설마 하고 들어가 보니까 둘이 순서만 다르지 똑같은 4글자를 써놨더라고요. 물론 이게 실제로 있는 사자성어는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둘이 사귀는 게 맞구나. 더 늦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싶었죠. 문제는 그걸 알아채고 나서도 그 애한테 연락이 계속 오길래 바로 씹기는 좀 뭔가 그러니까 단답으로 대답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리얼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기분도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답도 안 하고 이모티콘으로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모티콘으로 대답을 해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톡을 씹으니까 이제는 인스타 DM으로 이제 스토리를 답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하려고 하길래 그것도 씹었습니다. 네,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네요. 제 입장에선 이런 일이 좀 당황스러운데 인생 선배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싶어요. 제가 대처를 잘한 건가요? 제가 마음이 좀 있었고 둘이 카페 가고 밥 먹고 연락하고 그랬던 게 그 동기 언니한테는 좀 미안하긴 합니다. 예, 지금은 뭐 그냥 둘 다 그냥 두루두루과 동기 그 이상 이하로 아닌 관계로 지내고 있고 이생망 듣기만 하다가 연애 썰은 아니지만 20살의 뭔가 연애 사건이라고 하자면 생각나는 게 이거 단 하나라서 조심스럽게 보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생망 PD님들. 네. 예.
재밌네요. 네네. 뭐 사연자분한테는 좀 아픈 기억일 수도 있지만 아니라며. 절대. 아니라고? 아닌데 난 아닌데. 사귀는 거 아닌데? 그 누나랑 안 사귀는데? 이 남자도 징하네요. 자, 일단 이 남자는 징한 일단 놈이네요. 이 남자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남자 뭐 하는 남자인지. 징한 놈이네요. 네. 뭐 일단 사연자분 뭐 신중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연애 시작할 때 다 따져보는 거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 남자는 뭐 하는 친구인가요? 이 남자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왜 속였을까에 대해서 꽈씨씨라서 숨긴 건지 아니면 그냥 어장을 하고 싶어서 숨긴 건지. 네네. 그 언니와의 관계. 그냥 그 의도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사자성어만 갖고 단정짓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이런 거겠지. 그 내용이 뭐 사자성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뭐 내돈내산 뭐 이런 느낌이라던가. 그렇지. 뭐 그런 서로가 부르는 뭐 애칭 같은 거를 뭐 그렇게 다 해놓은 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네 글자 애칭. 그러니까 서로 두 글자씩 부르는데 뭐 그걸 합치는 거야. 은비까비 같은 느낌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순서 바꿔서 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런 거라면 뭐 그런 거라면 100%가 그런 거라면 뭐 100%이긴 한데. 그리고 누가 그렇게 영어를 한글 자판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숨기겠다는 거죠. 적어도 이 남자가 그 언니와의 썸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혼자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언니를. 근데 사귀는 건 팩트인 것 같. 그 언니랑? 왜냐면 그 언니의 친구가 맞아. 그 언니 친구가 얘기했으니까 누가 증언을 해줬네. 그러고 보니까 사귀는 거라고. 사귀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사연자분한테 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야? 근데 따로 보자고 아닌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아닌데 그러니까 뭐 꽈씨씨라고 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부담이 또 있을 수도 있었겠죠? 초반에? 네. 그러면은 숨기는 건 그렇다 치고 다른 친구랑 뭐 단둘이 만나는 거 여자 동기랑 이거는 좀 피해야지.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 남자는 잘 걸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 20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아주 건방지네요. 아주 건방진 놈이네요. 예, 그래요. 윤PD 28이죠. 그런 얘기해도 되죠? 네, 아주 건방지네요. 예. 이 남자는 뭐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셔서 거의 뭐 탐정이신 줄 알았어요. 사연자분. 사귀는 거 맞지? 사귀는 거 아니야? 인스타를 이제 해석을 해보시고 영어를 이제 해석을 해보시고 이제 그 언니 인스타 프로필 딱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서 하지만 그게 좀 늦었다. 그게 좀 늦었다. 근데 또 이게 사연자분도 이제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 친구한테 그 남자분한테 그런 거를 일부러 피했을 수도 있어요. 더 알아보는 거를 좀 미루셨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뭐 어쨌든 면밀히 확인을 하시고 잘 걸으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잘 됐어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좀 훤히 보이고요. 솔직히 나는 이 정도 계속 물어봤으면은 솔직히 다음날 만나서 말해줄게 했을 때 말했어야지.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이 정도 아니라고 하면 진짜 아닌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이 동기 언니 혼자 이제 뇌내 망상으로 한다고. 이 언니도 사연자분이랑 비슷한 경험인 거야. 저 사연자랑 사귀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뭐지? 그러면 이 언니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언니 입장에서는 얘네 둘이 뭔가 썸이고 사귀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보지? 내 마음을 떠보려고 그러는 건가? 나 시험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나 보다. 왜 인스타에는 그렇게 해놓고 저 사연자랑 왜 계속 밥 먹고 그러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 남자가 좀 매력적인가? 아니 뭐 매력적일 수도 있죠. 매력적일 수 있죠. 매력적인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실제로 대화도 안 해봤는데 이제 SNS 상으로 DM으로 SNS 상으로 얘 참 괜찮은 애 같다. 호감이 간다. 여러분 이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소개팅 하기 전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소개팅 하기 전에 카톡만 하잖아요. 통화도 잘 안 하고. 톡이 잘 통한다고 만남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친구일 거다라는 환상을 좀 버리셔야 되고 어쨌든 좀
잘 맞으셨나 봐요. 사연자분도 이 친구랑 네네네. 많이 좀 매력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새내기로 들어가면은 동기한테 설렘을 느끼는 친구가 있고 아니 또 반대로 선배한테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과엔 희망이 없다. 아하. 외부로 나가는 경우 세 가지죠. 그렇죠. 세 가지의 경우가 있죠. 네. 이과엔 희망이 없다. 왜? 그러셨나 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는 확실한 건 동기는 없었다. 동기는 없었다. 선배 쪽이었다. 네. 예. 이 신입생 시절 네네. 특히나 학기 초 네. OT 거치고 그렇죠. MT 거치고 축제 거치고 이게 이제 3단 콤보로 이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죠. 학교 생활을 좌우하는 아주 설렘과 동시에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개판이 될 수 있는 네네 아주 조심해야 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네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 이제 고등학교라는 울타리에 벗어나서 갑자기 나한테 주어진 자유 이런 거에서 미치죠 사람이 쾌락과 환락에 이제 네. 미치죠. 자유와 네. 술 여기에서 술이 또 감정을 또 캐주얼하게 만들죠. 너무 캐주얼하게 만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들 신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다 들떠 있단 말이에요. 네. 툭 건드리면은 넘어와요. 맞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네, 이때 정신줄을 잘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네. 진짜 학교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생활이 완전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이 시기에. 윤 PD는 근데 네. 과대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관리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신입생 때부터. 일단 저는 1학년 때 네. 동기한테서 동기 중에는 없었습니다. 아예 매력을 정말 그 노선이 확실했구나. 동기 중에 없다 이런 게. 동기는 진짜로 동기다. 와 얘네랑은 진짜 평생 동기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평생 동기가 가능하다 얘네한테는.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이 좀 적었구나. 네. 학기 초에.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그런 게 있지. 어떤 거? 이제 과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또 단대 생활도 좀 개입하게 됩니다. 그쵸, 단대가 그쵸. 다 하는 행사들에. 예. 그런데 단대 다른 동기들은 우리 과 애들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거야, 뭔가. 그쵸. 그런 느낌이 들어. 약간 그 상대적인 후광 효과가 있죠. 탁과생.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가지고 다른 과 동기들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친해지기 쉽지 않더라고요. 걔네도 결국 동기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때는 또 선배 버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처음에 선배들이 받는 버프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밥 사주고 솔직히 별거 아닌 선배들도 그 선배 버프로 이제 후배들 이제 새내기들이랑 사귀고 이러는 건데 되게 어른 같아 보이고 돈 잘 쓸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보이죠. 네. 근데 그 선배 버프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선배들이랑 사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군대를 가거나요. 군대를 가거나 이제 취준으로 이제 바빠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잘 차리십시오. 아니 벌써부터 3년 4년 그걸 생각하면 어떡해요. 아니 군대는 또 금방 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쵸. 거의 뭐 1학년 끝나고도 가니까 요새는. 2학년 1학기 끝나고 주로 가니까. 그쵸. 네. 선배랑 사귀게 되면은 특히나 연상 오빠랑 사귀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죠. 네. 여러분 이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시기 특히나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 코로나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이 정말 OT랑 MT 축제로 이어지는 이 마의 삼각지대 속에서 맞습니다. 오고 가는 눈빛들,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제스처들, 그쵸. 서로 암묵적인 어떤 메시지. MT가 했는데 막 다 술 먹고 있는데 밖에 막 둘이 나가. 술 깬다고. 술 깬다고 나가. 우리 아이스크림 사러 갈래? 이런 거. 근데 대성리야. 근데 마트 가려면 1시간 걸어야 돼. 한참 걸어야 돼. 별 보러 가자 막 이러고 한참 가야 돼. 그리고 막 게임하는데 자꾸 막 흑기사 해주고 막 서로 술 대신 마셔주고 막 네 옆자리로 가도 되겠습니까? 막 이런 거 하고 막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척 막 와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내가 마셔줄까? 뭐 이런 것들. 설레네요. 아주 아련하네요. 네, 설렜네요. 해보고 싶네요. 설렜습니다. 해보고 싶네요. 설렜어요. 예. 네, 설렜어요.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MT 가서, OT 가서 또 누구랑 또 같은 조대나 또 막 이런 것들. 그죠. 그 조가 또 중요하잖아요. 버스에서 봤던 그 사람과 같은 조가 될까 막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또
같은 조면은 뭐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 하나겠지. 뭐 아니면 정말 친구 되거나. 리얼 찐 친구 될 가능성이 난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조에서 사귀면은 그 조가 솔직히 한 1학기 정도까지는 유효하잖아요. 왜냐면 수강 신청도 같이 하게 되고 막 그리고 조모임 같은 것도 같이 하고 막 술 먹고 점심 먹으러도 같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저는 조에서 사귀는 건 진짜 별로인 것 같다. 그 환상이 있죠. 거기 좀 약간 눈에 뭐가 많이 씌이죠. 조에서 사귀면은 일단 조도 폭파되고 이제 안 좋습니다. 예. 네, 저는 진짜 그 제 세터 조에서 저를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근데 다행인 거는 왜 이렇게 인기녀였어요? 저를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저는 그 오빠가 저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저번에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죠. 자기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니 조모임에 조모임을 수강 신청 끝나고 조모임을 했는데 네네네. 한창 그때는 또 그 설렘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술자리에 가서 진실 게임을 했어요. 선배죠, 선배. 2학년 선배. 아니요. 오빠 동기 제 동기 오빠였어요. 재수 오빠. 네. 근데 그 오빠는 그날 거의 처음 만나 두 번째로 만나 그런 오빠였어. 그러니까 과 생활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수강 신청 때문에 뭐 온 거였는데 세터를 안 갔어가지고. 근데 두 번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빠가 진짜 조용한 사람이 조용하고 수줍고 또 소극적인 분. 진짜로 조용하고 뭐, 소심하고 이런 오빠였거든요. 역시 또 소극적인 근데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근데 계속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 진실 게임에. 그 오빠가? 네. 계속 걸려? 게임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오빠한테 궁금한 거 별로 없어 보여. 알지. 그러니까 너무 어떡해. 우리가 알고 싶은 사람은 다른 뭐 선배나 내 동기들이야. 너무 곤란해. 근데 그 오빠가 계속 걸리니까 그 오빠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잘 없으니까 결국 여기 이 자리에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 있다 없다 막 이런 거잖아. 네, 고정 질문이죠. 근데 처음에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걸리니까 또 걸리니까 뭐 동기인지 아닌지를 뭐 했나? 뭐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선배인 여자 선배는 한 명밖에 없어서 동기라고 해가지고 근데 동기 여자가 세 분이밖에 없어. 셋밖에 없었어. 그래서 근데 내 조에 저같이 천방지축인 사람이 저 하나였고 나머지 두 친구는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한 이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혼자 나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오빠가 우리가 그 전에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기 전에 그 오빠 얘기 언제 끝나요? 그래서 그 오빠 얘기 언제 끝나요? 그 오빠가 자기는 그렇게 아직 한 사람 맞죠? 그 오빠 한 사람 얘기죠 귀엽고 지금. 밝은 스타일이 좋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있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눈빛이 나로 막 쏠리는 거야.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했구나 다들. 근데 그러고 나서 개강하고 그 오빠가 저한테 톡도 잘 안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면 대뜸. 그냥? 네, 만나자고 수업 끝나고 나서. 수업 끝나고? 뭐 밥 먹자도 아니고 그냥 만나자고?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근데 이게 전혀 그 앞에 뭐 기승이 없어.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그 사이에 뭐가 좀 있었던 거 아니고? 교류가 있었던 거 아니고? 없어. 그냥 그 일주일 사이에 전공 수업 2개 같이 들은 게 끝인데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학기 초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좀 두렵잖아요. 행여나 그 오빠가 고백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고백까지 혹시라도 그래서 불편한 걸 제가 막고자 제가 죄송하다. 저희가 이미 지하철에 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로 그리고 안 만났어요 다시? 근데 그 오빠가 그러고 나서 자기가 역으로 온다고 했어요. 보러? 네, 그럼 내가 갈게? 역으로 오겠다. 근데 아니다. 이미 나는 탔다. 이미 지하철을 탔고 나 이제 가고 있다. 이러니까 자기 할 얘기가 꼭 있는데 다음날 뭐 만나자고 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제가 내일 공강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돌리니까 그 오빠가
그 이후로 더 안 가셨구나. 더 안 거기까지가 가죠. 그분의 적극성의 한계였구나. 네. 근데 그 오빠는 진짜 소심한데 그 정도면 엄청난 용기를 전 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는 시작이 어렵지. 하면은 또 계속 하시게 될 텐데. 근데 저를 수업 시간에 만나고 이러면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잖아요. 진짜 빨개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내 그 같은 조 동기 남자애들이 야 땡땡이 형 진짜로 너 좋아하나 봐. 얼굴 빨개진다. 고혈압이 있으셨던 건 아닐까요? 좀 쇠약해 보이긴 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가요? 안면홍조증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조심하셔라.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그냥 자기 자랑하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그냥. 저도 그냥 한번 녹여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녹여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축제 때 완전 망했어요. 그냥 학교 생활이. 그리고 적극적인 이제 선배님과. 네, 그러니까 더 그랬죠. 예.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CC라면은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신중 또 신중. 이분처럼 물어보고 사연자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저는 어떻게 학교 생활이 망하기 시작했냐면은 저도 신입생 때였어요. 신입생 때 이제 선배 누나 중에 저를 되게 잘 챙겨주는 누나가 있었어요. 2학년 선배. 근데 그 2학년 누나가 3학년 남자 선배랑 또 CC였어요. 네, 사귀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저 뭐 술자리 그 신입생 환영 이런 데서도 되게 잘 챙겨주더라고. 그래서 뭐 잘 챙겨주면 좋잖아 나도. 선배 누나가 잘 챙겨주니까 누나 이뻤거든. 그리고 이쁜 누나가 잘 챙겨주면 나야 좋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축제날 와버렸네요. 축제가 와버렸죠. 축제날 이게 또 설렘의 또 이제 4단 콤보 좀 되거든요. 축제날 그 등나무 앞에서 안 되죠. 그 플라스틱 테이블 다 깔아놓고 주점이 문제입니다. 주점이 이제 거의 마감하고 이제 과 사람들끼리 마시잖아요. 축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막 정말 12시 다 돼갈 때 막차 끊기기 전에 과 사람들끼리 이제 마시고 저도 이제 앉아서 동기들이랑 이제 소주를 막 마시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갑자기 슥 제 테이블로 슥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미 좀 취해 있었지. 약간 둘이 이미 마음에 막 몽글몽글 둘이 취해 있었고 근데 그 누나는 CC였으니까 또 선배랑 사귀고 있었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을 다잡았지. 이러면 안 돼. 조심하자. 난 남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조심해야지 하다가 둘이 이렇게 그 누나랑 이렇게 소주를 막 마시다가 선을 넘었어요. 소주를 마시다가 어떡해 그 뒤로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그 누나가 저는 당연히 CC였으니까 제가 삼각관계가 아니라 내가 바람 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좀 약간 피했는데 그 누나가 그 3학년 선배랑 헤어진 거야. 그리고 나랑 사귀자고 하는 거야. 그게 기간이? 약간의 오버랩이 있었는데 거의 바로 헤어지고 누나 좀 약간 제가 피하니까 바로 헤어지고 저랑 사귀자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약간 놀라가지고 내가 이러면 내가 진짜 과생활 진짜 되겠다 이래가지고 슬슬 피하니까 그 누나가 약간 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고삐를 놔버렸네. 완전 그냥 내려놨어. 완전 폭주했어. 완전 폭주해서 제 과생활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Oh no. 제가 동기들이랑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엉망진창이 돼서 굉장히 빠르게 군입대를 하게 되는 상황.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어요. 회피 입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남자분들 특히나 여러분의 인생 플랜이 바뀌어요. 인생 플랜이 바뀌고 막 휴학을 하게 되고 막 맞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각보다 벌어집니다. 연애 때문에 네네. 학교 안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CC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연자분처럼 많이 확인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좀 확인하면 솔직히 얘기해라 좀. 진짜.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수능 보기 전까지 연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또 대학교에 가서도 여자를 만나면서부터도 익숙하지가 않아. 막 톡할 때 막 문자할 때 톡할 때도 막 좀 어색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잘 만나서도 막 데이트 코스 이런 거 모르잖아. 신입생이 뭘 알아. 뭐 어디 가요? 뭐 어디 가자고 해. 뭐 다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투박해집니다. 뭐 이런 사연자분처럼 지나치게 막 확인을 하려고 하고 의심이 많이 되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똑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 이거 지금 사귀는 거 맞나? 이거 지금 내가 연애하는 거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실 처음에 대학에 들어가면은 네. 아무래도 과 활동이 좀 자연스럽게 되고 과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네. 과 CC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CC 6년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네. 저는 다르죠. 뭐가 너는 달라요? 3학년 때 했으니까. 저는 1학년 때 하는 거는 진짜 비추다. 1학년 과 CC는 리얼 비추다. 저도 그래요. 1학년 과 CC는 저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 동기들 중에 1학년 때 사귀어가지고요. 졸업할 때까지 사귄 사람 있습니까? 한 명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1학년, 2학년 때 이때 사귀잖아요. 과 CC로. 영원히 안주거리입니다. 맞아요. 과 사람들 많으면 영원한 안주거리예요. 아직도 얘기해요. 너 그 등나무 아래 거기서 너 다 봤어?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1학년 1학기까지는 참아봐라. 참아보세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너무 쉽게 가십거리가 됩니다. 너무 쉽게 가십거리가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소문이 너무 많이 나요. 맞습니다. 예, 본인이 뭐 말도 안 되는 루머의 주인공이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애하다가 싸운다. 과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맞습니다. 쟤네 싸웠대가 다 나옵니다. 멀리서만 봐도 알아요.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주변에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보면은 연애를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뭐 비밀로 하셔서 사귀는 거면 모르겠으나. 근데 이게 비밀도 결국 다 들킵니다. 제 동기들도 비밀로 했다 결국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누나랑 저랑 비밀인 줄 알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알아. 우리만 비밀이었어. 그치. 네.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학교는 특히 캠퍼스 내에서 몰래 데이트를 한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학교가 넓지만 그 사람들이 퍼져 있는 곳도 너무나도 넓다. CCTV가 너무 많아. 인간 CCTV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대학교는 또 그게 문제다. 고등학교는 그냥 같은 지역이나 이런 애들끼리만 하니까 다른 지역 가면 모를 수 있잖아. 맞아. 근데 대학은 다른 지역 가도 같은 과 애들이 또 있으니까 또 다 들킨다. 들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1학년 1학기는 그냥 싱글로 살아라. 다른 대학 사람들 만나면 되잖아. 왜 굳이 싱글? 그러니까 저는 1학년 1학년 싱글로 살라는 거는 일단 이 과 생활이나 학교와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학교 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맞아. 여기에서 동기들 맞는 애들도 좀 찾고 맞는 선배도 찾고 많은 동아리도 찾고 이런 시간이 한 학기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도 5월 축제 이후로 학교 생활 즐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에 빠지면은 거기로 모든 게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게 다 버려지게 됩니다. 다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학기 초에는. 하지만 연애는 그 뒤에도 할 수 있지만 그 신입생 그때는 딱 그 시간뿐이니까 저는 1학년 1학기는 싱글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윤 PD 얘기처럼 3학년 때, 4학년 때 CC했던 친구들은 제 주변에 지금 결혼한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 근데 1학년 때 사귄 애들은 못 가. 2학년 올라갈 때 한 번도 고비 오고요. 2학년 올라갈 때 고비 오고요. 어떻게 고비 와요? 2학년 올라갈 때? 제가 봤을 때는 2학년 올라갈 때요. 네. 이제 둘 다 과 생활을 하는 친구면은 오히려 괜찮아. 아니 둘 다 안 하거나. 근데 한 명은 과 생활하고 한 명은 안 하잖아. 그럼 트러블이 생깁니다. 왜냐? 한 명은 이제 새내기들 받고 이제 신나죠. 정신 못 차리죠 아주. 또 새내기 받는 재미가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죠? 예. 근데 뭐 내 애인이 그 꼬라지로 막 새내기들 새내기들 그치. 안 봤는데 저녁에 술 마시고 신나 있어. 후배들이랑 만나고 있고. 짜증나지. 그치. 짜증나지. 그거는 좀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지. 그러면 또 위기 오죠. 그치. 군대 갈 때 또 위기 오죠. 맞아요. 군대 갈 때 위기 오죠. 군대까지 어떻게 좀 잘 버티는 것 같다. 예쁘게 사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제 말년병장 되기쯤 전쯤에 또 헤어집니다. 그런 애들도 헤어져요. 맞아. 헤어져. 헤어져. 꼭 제대하기 전에 한 번씩 헤어져. 헤어져. 통과 의례지. 근데 또 어떻게 또 잘 이어가지고 어떻게 또 제대했습니다. 제대했죠. 근데 또 이제 또 한 명은 또 이제 취준 또 시작하죠. 취준 시작하고 한 명은 또 새로운 학기에 또 적응해야 되죠. 맞아. 그러면 또 서로 소홀하죠. 예. 또 싸우죠. 헤어지죠. 학교 다닐 때 못 사귀겠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2학년 2학기나 3학년 때 사귀면 괜찮은 것 같다. 그때쯤 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학교에 절반 이하로 줄어요. 맞아, 많이 줄어들긴 하죠. 그러면은 CC를 해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짧게 만나세요. 맨날 저 얘기만 하냐. 짧게 만나시면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예. 저는 1학년 1학기 싱글 지로는 제가 주장하고 가겠습니다. 1학년 1학기 싱글. 네. 좋네요. 1학년 1학기는 제가 과외장까지 중 3학년까지 이제 보면서 학기 초에 연애해가지고 이제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 후배들 중에도 정착을 못합니다. 정착을 못해요. 맞아요. 결국 헤어져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니까? 이미 친한 사람들은 다 친해져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선배랑 사귀게 되면은 동기들과 굉장히 멀어져요. 이게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동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1학년 때는 특히나 학기 초에는 동기들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수업 얘기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이런 것들이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데 선배랑 사겨? 이렇게 되는 순간 굉장히 멀어지게 느끼더라고요. 동기들이. 선배들이 또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잖아. 그치. 또 나는 또 선배 또 욕하고 싶은데. 맞아. 동기들이 걔가 선배 그 다른 선배랑 사귄다고 하면은 왠지 행여나 또 들어갈까봐 또 왜? 쉽지 않지. 맞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곤란합니다. 1학년 1학기는 좀 동기들과 학교 생활을 좀 편안하게 좀 즐기고 좀 약간 거리 좀 두면서 썸만 좀 즐기시고 적당히 그냥 그 미묘한 관계만 좀 즐기시다가 본격적으로 활동은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또 다들 그 스타일의 변화라던가 훨씬 더 멀끔해져요. 다들. 맞아요. 변화도 좀 있고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신입생 준비하시는 분들 뭐 줌으로밖에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문제네. 예.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또 만날 사람은 다 만난대잖아. 이렇게 또 열상이나 생겼다잖아.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전쟁통에도 얘는 생긴다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자취나 하숙하는 친구들은 또 모여서 또 많이 놀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타지 생활이라는 게 또 맞아요. 의지할 사람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통학러들이랑 자취러들이랑 좀 나뉘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 와중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술 마시다가. 또 통학러는 또 그게 또 그렇다. 또 같은 버스나 같은 또 지하철 타잖아. 그럼 또 좀 그런 게 있다. 왜 이렇게 집에 같이 가? 나는 음악 듣고 싶어서 그냥 혼자 가는데. 그런 게 또 있다. 그런 게 있어. 근데 나는 꼭 불편한 애들이랑 또 같은 방향이더라. 지역의 문제인가요? 나는 말 안 하고 잠자고 싶은데 말 계속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통학 시간이 길면 안 돼요. 언제까지 같이 가? 저도 일산 살았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통학 1시간 반 걸린단 말이에요. 일산까지 지하철 타고. 행여나 일산 사는 친구랑 같이 곤욕이에요, 정말. 진짜 괴롭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진짜 괴로워요. 그래서 보여도 아는 척 안 할 때 진짜 많아요. 맞아. 네, 집에 갈 때. 눈치 없이 또 아는 척 하는 애들이 있어. 세훈아. 여기 앉아. 여기 자리 있다. 언제 탔어? 너 어디 역에서 내리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는 중간에 한번 다른 데 간다고 하고 나도. 내렸잖아. 나 오늘 신촌 가야 돼가지고 신촌에서 먼저 내릴게. 이러고. 그렇게 하고 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입생 때 좀 설레네요. 근데 오랜만에 또 그때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또 막 술 마시고 술 게임 막 한창 배우고 또 막 또 막 서로 술 먹이고 막 좋았지. 재밌었는데 참. 네. 망나니 씨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흑역사들 하나씩 다 생기시고
아, 좋았는데. 예, 요즘은 참 그런 게 쉽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맞습니다. 예. 요새 친구들은 그러면은 진짜 공부만 하나? 에이, 사귈 사람도 다 사귀지. 그거 어떻게 다 만나는 거지 그럼? 그냥 다. 근데 확실히 그런 동기 간의 그런 유대 관계가 쌓이지 않아가지고 또 한 번씩 또 싸우면 또 개지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해야지 또 그런 게 한 번씩 또 있어야죠. 예, 네. 서로 또 못 볼 꼴들 한 번씩 보고 그래야 훨씬 더 친해지고 그런 게 있는데 서로 막 큰 소리도 한 번씩 쳐보고 예. 그렇게 부딪히고 만나면서 쟤는 무시해도 되래. 그러니까 내 인간관계에서 쟤는 빼도 되래라고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이 나눠지는데 그쵸. 이런 비대면 관계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죠. 그게 어려우니까. 그 결국에는 이제 한 학기 정도 지나면 이제 그룹이 생성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잘 맞는 친구들끼리 결국은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겪어 나가면서 그 이후에 연애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 믿을 구석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고 연애를 해라. 믿을 구석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친한 애가 동기들 중에 뭐 있다거나 내가 다시 헤어지고 돌아와도 누군가 날 받아줄 사람 그런 친구 정도 쿨하게 날 받아줄 애들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도 친구들이 많은 힘이 됐습니다. 네네. 얘들아 고마워. 이 학교 생활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그 미묘한 감정들이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맞아. 막 서로 질투했다가 쟤도 싫다가 쟤도 좋다가 막 이런 그 너무 복합적인 감정들이 정말 소용돌이 치는 시기이다 보니까 되게 쉽게 흔들리고 또 되게 쉽게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귀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좀 흘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그 오빠가 마음에 들어. 나는 걔가 마음에 들어. 라고 정확히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는 않고 만약에 흘리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1학년 1학기 이후에 이 친구와 진전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한 이 정도로 흘리는 건 어떨까요? 뭐 세훈이 정도면 사귈 수 있지. 세훈이 정도면 사귈만하지. 그게 흘리는 거야? 그거 뭐 찜해 넣는 것도 아니고 세훈이 정도면 그게 흘리는 거야? 세훈이 정도면은 좋은 남자친구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그래? 그게 기분 흘리는 나쁜가요? 거야? 그게 흘리는 건가? 기분이 나쁜가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매력 있는 친구가 딱 보이잖아요. 신입생 때 가면은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도 그렇고 뻔히 보이잖아요. 저 친구들은 금방 누군가 데려갈 것 같아. 맞아. 그런 조바심. 것 같아. 조바심이 생긴단 말이야. 조바심. 저도 신입생 때 그 꽈탑이라고 불리는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 재수했던 누나들인데 4.5 말고 문 열고 들어온 친구 말고 아니야. 정말 독보적인 누나들이 너무나 와 저런 사람들이 우리 과에 있다고 막 이런 수준의 귓가 팽현수 귓가가 3인방이 있었는데 3인방이 딱 있었어요. 너무 약간 범접할 수도 없는. 야, 너 대화해봤어? 막 이 정도 수준이었다. 야, 너 대화해봤어? 야, 저 누나랑 같은 줄 대박이다, 너. 저 누나랑 조모임에? 와, 대박이다. 나 저 누나랑 점심 먹었잖아. 막 이러면 난리 나는 그런 누나들이 있었는데 다들 막 애가 타는 거야. 서로 막 눈치 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야. 남자애들끼리 막 난리가 났어. 서로 막 과제도 해준다 그러고 막 밥 사준다 그러고 막 뭐 해요 누나 오늘 저녁에 뭐해 막 서로 난리가 나. 그래서 누가 한 명이 또 어제 저녁 먹었다더라 이러면 또 난리가 나고. 조바심 나지 마. 나는 밥도 못 먹었는데. 나는 밥도 못 먹었는데. 난 점심도 못 먹어봤는데. 난 저녁 먹었다고? 그래서 막 누가 갑자기 난 주말에 그 누나랑 롯데월드 갔다 왔어. 막 이러면 막 난리 나지. 그래서 사귄 거야? 사겨? 막 이러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조바심 때문에 주변에 괜찮은 친구들 못 봐요. 맞아. 예, 정말 진짜 자기랑 잘 맞고 괜찮은 친구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서로 그런 조바심들 때문에 막 놓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걔 참 괜찮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깨달은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그렇고. 이제 1학년 막 신입생 때는 이제 꾸미는 것도 다 서툴고야 이래가지고 자기가 뭐가 어울리고 이런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 빛을 늦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본인 스타일을 찾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 놀랄 경우들이 있죠. 이제 방학 끝나고 나서 그럴 때. 그리고 막 오랜만에 봤는데 그치. 와 누구야? 쟤잖아. 그리고 막 그런
그 3인 퀸카 언니들은 다른 학교 사람들이랑 사귀거나 맞아요. 미팅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복학생 오빠들이랑 만나거나 뭐 차 몰고 오는 형이랑 사귀죠 결국에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생생히 들어갔을 때 진짜 누가 봐도 훈데딩의 정석 같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꼭 있잖아요. 훈데딩의 정석이에요. 예. 옷 잘 입고 그러니까 옷을 훈훈하고 고바는 잘 입는다기보다 깔끔하게 입는 스타일 알지? 맞아. 약간 폴로 니트나 뭐 라코 셔츠 이런 것만 입고. 근데 정말 정석대로 진짜. 그런 것만 입고. 그러면은 너무 괜찮지. 너무 훈데딩이잖아. 그치. 그냥 그 자체가 훈데딩이지. 그치. 돋보이지. 얼굴도 하얘. 얼굴도 하얘? 공부만 하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그때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밥 먹고 술 먹고 하는데 술 먹으니까 와 재미도 있어. 와 좀 풀리니까 재미도 있어. 개 멋있지. 이름도 막 그렇대. 와. 이름도 그렇대는 거야. 이름도 그렇대는 거야. 이름을 깔 수 없잖아. 이름을 깔 수 없잖아. 궁금하네 이름이 뭐였을까? 이름을? 그런 훈데딩의 정석의 이름은 뭘까? 내가 이름을 김필이라고 해볼게. 김필? 야 이름도 김필이야? 걔 느낌 있어. 약간 휘 들어가고 약간. 느낌 있는데 반휘열 같은 느낌으로. 이름 개 멋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그치. 나만의 로망이 생기지. 근데 그런 오빠들은 꼭 나랑 정반대의 스타일을 만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같이 근데 그 오빠들이 나를 엄청 재미있어 하는 거야. 나 이렇게 천방지축 같고 이런 모습에 뭐 혜윤아 역시 막 혜윤이가 역시 혜윤이가 알콜 페어리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혜윤이 불러야지. 혜윤이 저녁에 혜윤이 불러. 야 혜윤이 데려왔겠어? 혜윤이 뭔데? 맨날 날 챙겨. 근데 정반대의 여자랑 이제 사귀면은 완전히 술자리도 안 오는 그런 애들이랑만 사귀는 거야. 짜증나지.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1학년 2학기는 싱글의 삶으로 살아라. 제가 경험에서 우러난 걸로 말씀드렸으니까 정신 차리. 술을 아무리 열심히 마셔도 그저 술 잘 마시는 대로. 야 혜윤이가 알콜 팅커잖아. 야 혜윤이 불러라. 혜윤이 불러라. 술 마실 땐 혜윤이가 진짜 있어. 야 혜윤이 어디 있대? 야 혜윤이 돈 안 내도 되니까 빨리 오라 그래. 빨리 오라 그래 지금. 다 사줄 테니까 빨리 오라 그래. 야, 그런 식이더라. 예. 그럴 수 있죠. 광대집 또 했네요. 광대. 광대집 좀 했나요? 줄 좀 타셨네요 대학교 때. 내가 웃고 있나요? 닥치세요. 대학교 때 아주 줄 좀 타셨나 봐요. 아주. 네. 예. 저를 윤길이라 불러주십시오. 공길이 번가는 윤길이라고.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다. 저를 그리 불러주십시오. 예, 윤길리. 네. 예. 외줄을 잘 타셨나 봐요. 예. 외줄 타기 근데 사기. 그 오빠들 어쨌든 여전히 훈훈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대학교 초반 때 스타일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게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 변하진 않는 것 같아 사람이. 이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 저도 계속 그 이어짐으로. 예. 제가 그대로 이어졌다. 예. 공길. 윤길이로 여전히 윤길이로. 네. 야 술자리 혜연이 온대. 야 혜연이 불러야지. 야 회식 때 혜연이 온대 오늘. 혜연이 불러. 술 잘 마시더라. 그래서 무형문화재. 혜연이가 12중 여자 중에 제일 잘 마시잖아. 제일 잘 마셔. 혜연이 불러라. 혜연이 참 웃기더라고 술 마실 때. 무형문화재죠. 네. 다들 건들지 않고. 예. 정말 짜증나네요. 예, 문화재죠, 문화재. 저희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괴롭네요. 예, 문화재로서 저희가 아끼고 보듬고 잘 보살피고 있다는 점 건들지 않고 그 점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이런 것들 술자리 이런 것들 다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도 너무 신중하실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음에 드셨다면은 충분히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되게 마음에 남자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것 같은데 이 정도였으면은 사귀지 이렇게 좀 몇 번 하다가 아니라고 했을 때쯤에 직접 말해봤으면 어땠을까요?
나는 그래요. 네가 네. 뭐 너한테 호감이 생기는데 너가 그 언니랑 뭔가 사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너 나랑 사귈 수 있냐? 좀 고민스럽다. 확인 작업을 거치시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맞아요. 정말 사귀고 싶은데 뭔가 의심이 많이 들고 나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확인하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도 또 다른 연애를 새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네. 또 누군가 썸을 타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다음 연애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남자가 누구 좋아하면은 이 정도로 헷갈리게 하진 않습니다. 이 남자는 그냥 어장남인 거예요. 전형적인 어장남인 것 같고요. 저는 그 언니도 어장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언니.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 학기 초에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언니한테 물어보자. 그래, 언니한테 물어봐도 되잖아. 사실 동기인데 언니 누구랑 사겨요? 자꾸 단둘이 밥 먹자 그러는데 좀 불편해서요. 언니랑 사귀는 거면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랬는데 언니는 사겨라고 하면은 난 사겨. 삼자대면 해야지. 남자는 아닌데?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소문이? 누나랑 사귀는 거 아닌데? 그냥 사자성어 그냥 웃겨서 한 건데? 이러고. 그런 남자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애들 생각보다 많아요. 약간 피코하면서 네. 어장 관리 여러 명 하고 나중에 자기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다 그런 거를 한참 좋은 시기신데 이렇게 화상으로만 한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좀 경험치가 쌓여야 그 보는 눈도 좀 생기고 좀 걸릴 수도 있고 또 경험해봐야 또 그 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경험치가 참 중요한데 좀 아쉽긴 하네요. 사연자분 또 좋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봄이 또 오니까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설렘도 또 찾아오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많습니다, 여러분. 네네. 연애 가능성. 후배 중에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신입생 이제 또 신입생들. 또 좋네, 설레네. 나도 또 후배 내가 또 다음에 얘기할게. 네. 저는 뭐 학교 생활을 망쳤기 때문에 후배 중에 툭 치고 들어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누나 뭐 이렇게? 근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아니면은 그냥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요. 오케이,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후배들과의 어떤 경험. 그때 왜 왕십리에서 우리 밥 먹자고 했지? 학교 끝나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왜 왕십리에서 밥 먹자고 했지? 그 후배가 훅 치고 들어왔나요, 그렇게? 네. 다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PD의 소극적인 남자 대시썰. 제가요? 아니요. 그분들의 소극적인 남자들의 대시썰. 윤 PD가 풀어주는 한번 그 친구도 병약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병양미가 있었어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 왜 그렇게 다 만나는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사연자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연애는 자연스러운 만남 또 너무 의심하지 않을 만한 그런 남자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학교 썰을 풀어보니까 너무 즐겁고 신나네요. 네.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요새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맞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술 마실 기회도 너무 적고 해서 그런 분위기가 좀 목마르긴 하네요. 맞아요. 한 번씩 좀 편하게 좀 술도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좀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하고 서로도 취한 것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조만간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럽하우스로 꼭 만나뵀으면 좋겠네요. 네네. 조만간 좀 저희가 좀 세팅이 되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간대도 좀 정해보고 여러분들이 언제쯤 많이 접속하실 수 있는지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뭐 다운 받아 보셔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뭐 조만간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간단한 정몽 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줌보다는 목소리로 보는 게 맞아요. 훨씬 낫죠. 근데 뭐 개인 프사 이런 거 달아야 되니까 뭐 알아서. 그럼 저는 공길로 그날 바꿀게요. 좋네요. 좋네요. 공길로 바꿀게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선배님은 박진영으로 바꾸세요. 가무성 씨로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선배님은 난 남자가 있는데 이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JYP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해봐야겠네요. MPD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다운로드, 좋아요, 사연 보내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해볼게요. 이번 생은 망했어.